여러분, 지금 미국에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달걀을 구하라는 말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작년에 조류 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미국에선 달걀 대란 중입니다. 달걀 한 판에 무려 14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한 알에 무려 1,700원이나 하는 셈인데요. 대형마트마다 달걀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고 한 번에 한 판씩만 살 수 있도록 구매 제한까지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달걀 상자에 도난 방지 태그까지 달린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달걀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달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수입국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택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충남 아산의 한 농장이 생산한 특란 20톤, 약 33만 개가 미국 조지아주로 수출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 같은 강대국이 한국의 달걀 하나에 목숨을 걸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한국 달걀이 어떻게 미국인들의 식탁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한국산 달걀이 뉴욕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산 달걀 열풍을 일으킨 놀라운 실화입니다. 뉴욕의 미슐랭 원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르푸티으프의 오너 셰프 엘리자베스 하퍼가 직접 들려주는 감동 실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미슐랭 원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르푸티으프의 오너 셰프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저는 프랑스 출신으로 파리에서 요리학교를 나와 미국으로 건너온 지 15년이 됐죠. 5년 전 드디어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미슐랭 스타를 받았답니다. 제 레스토랑 이름 르푸티으프는 프랑스어로 작은 달걀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레스토랑은 달걀을 활용한 프렌치 요리를 전문으로 합니다. 아침에는 에그 베네딕트, 점심에는 퀴슈 로렌, 저녁에는 수플레까지. 우리 메뉴의 80%가 달걀을 사용하죠. 저에게 달걀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핵심 소재예요. 그런데 미슐랭 스타를 받은 기쁨도 잠시. 지금 미국 전역은 달걀 대란으로 난리가 났어요. 전례 없는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고 있죠. 미국을 강타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제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최근 TV를 켜면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미국에서 1억 6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었습니다. 미국은 향후 한두 달 안에 최대 1억 개의 달걀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달걀 한 판 가격이 4달러에서 9달러로, 그리고 지금은 14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런 달걀 금액으론 아무리 레스토랑이 좋은 매출을 내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희 단골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엘리자베스, 더 이상 달걀을 공급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냉장고에 남은 달걀은 단 일주일치 분량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을 닫고 홀로 주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내 꿈이, 내 가게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 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 당분간 메뉴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달걀 없이 만들 수 있는 요리로만. 주방장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가게 이름 자체가 작은 달걀인 레스토랑에서 달걀 메뉴를 빼면 그게 과연 우리 레스토랑인가요? 맞아요. 프렌치 레스토랑에 달걀이 없다니. 이름부터가 모순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달걀 메뉴를 하나둘 메뉴판에서 제외시켰어요. 손님들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에그 베네딕트를 하루 10개 한정으로 판다고요? 그럼 수플레는 주문할 수 있나요? 매일같이 들어오는 질문에 저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온라인 리뷰에 악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5성급 재료로 만든다더니 이제는 기본 메뉴도 제공 못하는 레스토랑. 달걀 없는 작은 달걀 레스토랑, 메인 재료인 달걀을 못 구하면 문 닫아야죠. 예약하고 갔는데 메인 메뉴 절반이 품절이라니 다시는 안 갑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저는 밤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잠들기 어려웠죠. 15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내 가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구 반대편, 그것도 한국에서 온 달걀이 저희 레스토랑을 구원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기존과 비슷한 금액의 품질 좋은 달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그러던 중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조셉리라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 제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한없이 뛰고 있었답니다. 뉴욕 퀸즈의 한인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정답일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아시아마트에서 식재료를 구하다니.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조셉리는 50대의 당당한 한인 사업가였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말했죠. 엘리자베스 셰프, 달걀 구하러 오셨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마트도 원하시는 수량만큼의 달걀이 없어요. 지금 미국 전역이 다 그렇잖아요.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조셉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우리가 급한 대로 중국산 달걀을 들여온 게 있는데 아직 매장엔 없고 창고에 샘플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써보실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프랑스 요리에 중국산 달걀이라니. 그동안 저는 유기농 달걀만 고집해왔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달걀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저는 혹시 달걀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거나 다른 달걀들이 입고되면 연락을 부탁한다고 제 번호를 남겨두고 씁쓸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던 저는 그곳에서 중국산 달걀 쉼판을 주문했어요. 3일 후 달걀이 레스토랑에 도착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부터 불안했어요. 껍데기가 얇고 약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요리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플레를 만들었어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순간 흰자가 너무 묽은 게 느껴졌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어요. 수플레가 제대로 부풀지 않았고 맛도 씁쓸했죠. 에그 베네딕트 수란도 만들어봤는데 물에 넣자마자 흰자가 흩어져 버렸어요. 결국 저는 수차례 시도 끝에 겨우 완벽한 형태가 갖춰진 수란을 만들 수 있었죠. 이 달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맛은 저를 더 절망적으로 만들었답니다. 모든 요리를 시식해본 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제가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던 그 모양과 맛이 아니었죠. 심지어 옆에서 이를 맛본 제 딸 소피아까지도 난감한 표정으로 엄마, 이건 원래 그 맛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모든 요리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주방에 멍하니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절망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49판의 중국산 달걀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이 통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한밤중에 누구지? 또 다른 공급업체? 아니면 또 다른 실망스러운 소식?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퍼 셰프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다니엘리라고 합니다. 한국 식재료 수입업체 코리안 테이스트의 대표예요.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조셉으로부터 셰프님 상황을 들었습니다. 르푸티으프의 대표님이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스토랑이거든요. 달걀이 없어서 고생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연락드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도움이요? 어떤 도움이죠? 한국산 달걀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달걀 대란 때문에 한국에서 긴급하게 달걀 수입을 시작했거든요. 한국 달걀이 품질이 정말 좋아요. 또 다른 외국산 달걀? 솔직히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중국산도 실패했는데 이번엔 한국산이라고. 더군다나 그 먼 나라에서 달걀이 신선하게 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 씨,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산 달걀로 큰 실패를 맛봤어요. 한국이든 어디든 외국산 달걀이 기존의 맛과 모양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전화기 너머로 다니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달걀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 해도 너무 비싸서 이러다간 레스토랑 운영이 정말 힘들 거예요. 내일 아침 제가 샘플을 가져다 드릴 테니 직접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미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이렇게 연락 줘서 고마워요. 괜찮다면 내일 아침 9시에 레스토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산 달걀이라. 진짜 괜찮을까? 기대보다는 의심이 컸지만 그래도 작은 불씨 하나가 제 가슴 한편에 살아났어요. 뉴스를 찾아보니 한국 달걀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에 수입된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들기 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달걀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어요. 지도상으로 보니 정말 지구 반대편이더군요. 저 먼 나라에서 달걀이 온다니. 왕난, 대란, 특난. 괜찮을까 정말.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내일 그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심 가슴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눈은 이미 해가 뜨기도 전에 떠졌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컸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으니까요. 레스토랑 주방에 도착해서 커피를 내리며 창가에 서 있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가 작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아이스박스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30개 정도의 달걀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죠.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중국산 달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 보이는 껍데기, 균일한 크기와 모양. 다니엘이 말했어요. 이 달걀들은 충남 아산에 있는 김민석 농부님의 양계장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서도 최고급으로 인정받는 유기농 달걀이죠. 아산이요? 듣도 보도 못한 곳인데.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네, 한국의 작은 도시예요. 이 양계장은 깨끗한 환경과 철저한 닭 관리로 유명하죠. 무엇보다 한국도 몇 차례 미국과 같은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을 겪으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달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달걀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무게감이 있었고 껍데기가 단단했죠. 손가락으로 살짝 두드려 보니 경쾌한 소리가 났어요. 일단 겉모습은 좋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안에 든 달걀의 신선도인데. 다니엘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결국 신선도와 맛이죠. 한번 깨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달걀을 깨자 투명한 흰자와 선명한 황금빛 노른자가 나타났어요. 노른자는 샛노랑빛에 단단하고 둥글게 솟아 있었고 흰자는 중국산과 달리 단단하게 노른자를 감싸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 달걀로는 어떤 프렌치 요리든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가장 어려운 달걀 요리인 수플레부터 도전하기로 했죠. 달걀을 깨고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과정부터 달랐어요. 흰자는 그릇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었고 노른자는 완벽한 구형을 유지했죠. 흰자를 거품기로 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산 달걀로 칠 때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더 단단하게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태로 오븐에 넣고 15분을 기다렸죠. 마침내 타이머가 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완벽하게 부풀어 오른 수플레가 그곳에 있었어요. 제가 항상 봐오던 그 향과 모양의 수플레였어요. 황금빛 표면은 균열 없이 매끄러웠고 높이는 제가 평소에 만들던 것보다도 더 높았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맛을 볼까요? 저도 이 레스토랑의 단골이라 한 입 먹어보면 단번에 기존의 맛인지 알 수 있어요. 포크를 살짝 찔러 넣자 부드럽게 들어갔고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죠. 풍부한 달걀 향이 코끝까지 올라왔고 비린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됐어요. 저는 눈물이 글썽해진 채 외쳤습니다. 다니엘의 눈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한국산 달걀은 정말 특별하다니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달걀 품질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미국 상황에 한국 달걀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는 에그 베네딕트, 퀴시, 로렌, 크렘 브릴레까지 달걀을 사용하는 모든 요리를 테스트해봤어요. 모든 요리가 완벽했죠. 특히 수라는 완벽한 모양이 나왔고 샬롯 소스와 함께 맛보니 그 맛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다니엘,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 달걀로 우리 레스토랑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주문할 수 있죠? 다니엘은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지금 한국산 달걀이 미국 내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달걀이 뉴욕의 마트에 들어오면 금세 다 휩쓸어가고 심지어 줄을 서는 경우도 있어요. 납품업체인 저도 물건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어딘가 소량이 입고되었다고 소문이 퍼지면 순식간에 동이 나고 있으니까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럼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납품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확히는 그렇진 않아요. 저희 업체에 들어온 물량은 셰프님께 우선적으로 공급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물량이 좀 제한적이라 일주일에 150판 정도가 최대일 것 같아요. 150판이면 조금 부족하지만 당장의 레스토랑 운영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계약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한국산 달걀로 만든 요리들을 메뉴판에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설명 카드도 제작했죠. 소중한 한국산 유기농 특란으로 만든 새로운 프렌치 요리를 즐겨보세요. 셰프가 맛을 보장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소식을 전했죠. 우린 다시 시작할 거야. 게다가 이전보다 더 좋은 재료로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발로도 뛰어다니며 달걀을 확보해야겠다는 마음에 출근 전 한마트로 향했어요. 다니엘의 말처럼 정말 달걀 코너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특히 아산 특란 코너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재기를 하고 있었죠. 1인당 구매 물량이 한정적이었는데 가족들을 대동해 물건을 사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저도 서둘러 줄을 섰지만 제 차례 전에 이미 달걀은 품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마트 직원의 말에 사람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렸죠. 달걀 사재기를 직접 보니 미국의 에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미국에 한국 달걀을 보내준 한국이란 나라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다니엘의 트럭이 레스토랑 뒷문에 도착했어요. 트럭에서 내린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배송 왔습니다, 셰프님. 충남 아산에서 온 신선한 한국 달걀이에요. 이제 르푸티으프의 맛을 다시 찾고 전성기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희망. 그것이 제 인생과 레스토랑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산 달걀이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르푸티으프의 모든 시그니처 메뉴를 복구했습니다. 아침에 에그 베네딕트, 점심에 퀴슈 로렌, 저녁에 수플레까지. 달걀을 사용한 모든 요리가 메뉴판에 돌아왔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손님들이 돌아올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한번 신뢰를 잃은 레스토랑이 어떻게 다시 고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날 예약은 겨우 5테이블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우리의 단골 손님인 스미스 부부였죠. 그들은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레스토랑에 왔었는데 달걀때란 이후로는 발길을 끊었던 분들이에요. 스미스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에그 베네딕트가 돌아온 거예요? 전처럼 맛있는 건가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네, 오히려 전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그들이 주문한 에그 베네딕트가 나갔을 때 저는 주방에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미스 씨가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는 부인에게 여보, 이거 한번 맛봐요. 이 맛이죠? 근데 뭔가 달라요. 라고 말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스미스 부부가 주방으로 찾아왔어요. 엘리자베스, 오늘 에그 베네딕트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 맛이었죠. 아니, 전보다 더 맛있었다니까요. 달걀 맛이 더 진하고 풍부했어요. 요즘 미국에서 달걀 구하기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좋은 달걀을 구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식사 전 자리에 놓여있던 카드에 정답이 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특별한 달걀을 사용했답니다. 한국이요? 와, 정말요? 그 달걀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쉽게 살 수 있나요? 우리도 집에서 종종 베네딕트를 해먹는데 한국 달걀을 사용해보고 싶네요. 스미스 부인이 흥분해서 물었죠.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뒤 스미스 부부는 다음 주 토요일 예약을 바로 잡았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죠. 둘째 날 예약이 12테이블로 늘었어요. 대부분 입소문을 듣고 온 동네 손님들이었죠. 셋째 날에는 20테이블 정도,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레스토랑은 다시 만석이 되었어요. 온라인 리뷰에는 새로운 평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르 푸티으프가 돌아왔다. 뭐가 바뀌었지? 오히려 전보다 더 맛있어졌어. 이 레스토랑의 에그 베네딕트는 뉴욕 최고예요.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볼 수 없는 달걀 퀄리티입니다.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주방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우리는 다시 한번 미슐랭 원스타의 명성을 되찾았다고 느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이 만석인 상태에서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타임즈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 마이클 존슨이 예약 없이 방문한 것이었죠. 그는 달걀 대란 이후 뉴욕의 베이커리와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우리의 모든 달걀 메뉴를 주문했어요. 에그 베네딕트, 퀴슈 로렌, 수플레, 크렘 브릴레까지. 그가 한 입 한 입 맛을 보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마이클이 저를 부르더니 물었어요. 셰프 하퍼, 정말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서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모든 레스토랑이 달걀 품질로 고생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는 건가요? 비싼 달걀을 공급받나요? 사실 저희는 특별한 공급원이 있어요. 한국에서 수입한 달걀을 사용하고 있죠. 이름은 아산 특란이에요. 마이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이요? 지구 반대편에서요? 흥미롭네요. 저도 기사는 봤지만 그 달걀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한국산 달걀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한국산 달걀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했어요. 단단한 껍질, 선명한 노른자, 비린내가 없는 신선함. 마이클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죠. 정말 놀랍네요. 제가 다른 셰프들과 이야기해보니 많은 레스토랑이 달걀 없이 메뉴를 재구성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셰프님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좋은 재료를 찾아냈군요. 이 이야기는 꼭 기사에 실어야겠어요. 일주일 후 온라인에 마이클의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달걀 대란 속 빛나는 보석 한국산 달걀로 부활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죠. 기사에는 우리 레스토랑과 한국산 달걀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어요. 그 기사 이후 우리 레스토랑은 예약이 2개월치나 꽉 찼어요. 심지어 뉴욕의 다른 유명 셰프들도 한국산 달걀에 대해 문의해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에게 다니엘을 소개해 주었고 그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을 닫은 후 다니엘이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밝았죠. 엘리자베스, 정말 대단해요. 셰프님 덕분에 한국산 달걀이 뉴욕 전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제 사업 또한 셰프님 덕분에 잠잘 시간 없이 바빠졌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놀랄만한 소식도 들려줬습니다. 제 레스토랑과 저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마트에서 없어서 못 파는 아산 특난 소식을 김민석 농부님께 이메일과 전화로 알려드렸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김민석 농부님이 뉴욕의 달걀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고요? 다니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분도 굉장히 놀라셨어요. 뉴스로 보긴 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의 달걀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감사함을 전하는 것. 소중한 경험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침실 옆 작은 책상에 앉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기를 썼어요. 몇 달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어렵게 찾은 한국의 달걀이 어떻게 제 레스토랑과 인생을 구했는지, 그리고 프랑스 요리에 한국산 달걀이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적었죠. 일기를 쓰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이 농부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 그곳에서 온 작은 달걀이 제 인생을 바꾸었으니까요. 우리 레스토랑은 이제 완전히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국산 달걀이 있었죠. 미국 전역이 달걀 부족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더 맛있고 품질 좋은 달걀을 찾아내어 성공했어요. 위기는 정말 기회였던 거죠. 손님들은 계속해서 물었어요. 이 달걀 정말 맛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달걀을 어디서 구하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식탁 위 카드에 적힌 것처럼 우리 달걀들은 한국에서 왔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온 달걀이 우리 요리를 빛내주고 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지 달걀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음식, 사람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제 인생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레스토랑에 출근하는 길에 신문갑 한 대 앞을 지나치다가 큰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아산 특난, 미국 달걀 대란의 구원의 손길.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기사에는 미국의 달걀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특별히 달걀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에서 생산된 특난이 높은 품질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분명 김민석 농부님의 달걀이겠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엘리자베스, 소셜미디어 확인해봤어요? 지금 땡큐 코리아와 코리안 에그 같은 해시태그가 미국 전역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정말이었죠.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달걀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어요. 한국 달걀이 미국 가정의 아침 식탁을 구했습니다. 땡큐 코리아. 줄 서서 겨우 구한 한국산 달걀.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맛과 품질이 정말 최고예요. 직원들은 계속 말했어요. 여전히 뉴욕 전역의 마트마다 한국산 달걀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대요. 오히려 예전보다 경쟁이 심해져서 마트 오픈하자마자 달걀 코너로 달려가는 사람들까지 있다니까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또다시 만석이었어요. 하지만 이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국에서 오셨냐고 물어봤죠. 저희는 뉴욕에 사는 한인들인데요. 이 레스토랑이 한국산 달걀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음식을 맛본 후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달걀이 미국에 수입되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꼭 전해야겠어요.
그분의 부인도 덧붙였죠. 지금 한국에서도 이 뉴스가 화제라고 해요. 뉴스에 보도도 됐대요. 미국 달걀 대란을 한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국가 간의 따뜻한 우정이 싹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다니엘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어요. 다니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인연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다니엘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좋은 재료를 소개해드린 것뿐이에요. 셰프님의 탁월한 요리 실력이 우리 식재료의 가치를 빛나게 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다니엘, 혹시 한국산 달걀 말고도 다른 한국 식재료들도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식재료의 품질을 정말 신뢰하게 됐어요. 다니엘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식재료들이 많아요. 전통 김치, 고추장, 된장부터 신선한 채소와 과일까지. 셰프님의 창의력과 함께라면 정말 특별한 요리가 탄생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르 푸티으프의 신메뉴 개발에 조금씩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프렌치 요리를 추가해보기 시작했어요. 김치 크림 소스를 곁들인 생선 요리, 된장 버터를 얹은 스테이크, 고추장 글레이즈를 발라낸 양갈비. 직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시즌 특별 메뉴로 선보여도 되겠는데요. 프랑스와 한국의 만남이라니 우리 단골 손님들도 메뉴판을 보고 궁금해할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저는 뉴욕의 유명 셰프들 모임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제가 한국산 달걀과 식재료로 일으킨 혁신에 대해 알고 싶어 했죠. 엘리자베스, 보통 유명한 레스토랑에선 식재료 하나 바꾸는 것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기존의 맛과 달라질까 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과감한 선택과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전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아예 닫으려고 했죠. 우연히 만난 한국산 달걀은 정말 품질이 뛰어났어요. 오히려 이전에 사용하던 미국산 달걀보다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한 셰프가 물었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뉴욕 레스토랑 커뮤니티에 한국산 달걀과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국 달걀 전도사가 되었어요.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한국산 달걀을 구매해서 음식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한국 문화와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죠. 어느 날 저는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다니엘,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렇게 품질 좋은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정말 궁금해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특히 식재료의 활용과 음식 문화는 정말 다양하고 풍부해요. 그중 최고인 게 발효 식품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정말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번 계기로 알게 된 김민석 농부님의 농장도 방문하고요. 마음에 빚을 진 느낌이에요. 무언가 꼭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법도 경험해보고 싶고요. 다니엘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 한번 진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워볼까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다니엘은 제 희망에 기꺼이 동의했고, 저는 그날 밤엔 일기가 아닌 정성스런 편지를 썼어요. 김민석 농부님께, 저는 뉴욕의 르 푸티으프 레스토랑의 셰프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농부님의 달걀이 어떻게 저희 레스토랑과 제 인생을 구했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의 달걀 대란으로 거의 문을 닫을 뻔했던 저희 레스토랑은 농부님의 달걀 덕분에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성공하게 되었죠. 농부님의 정성과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달걀은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농부님의 농장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엘리자베스 하퍼드림. 편지를 쓰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과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몇 달이 지나 한국 방문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다니엘의 도움으로 저는 충남 아산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 식재료 산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짰죠. 제 희망처럼 이번 방문에 김민석 농부님의 양계장을 실제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위기는 때로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달걀 대란이라는 위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놀라운 식재료들을 알게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뉴욕의 한국 식재료 대사가 되었어요. 많은 셰프들이 저를 통해 한국산 식재료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뉴욕의 음식 문화는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워졌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만 제 경우는 그보다 더 특별했어요. 위기는 단순한 기회를 넘어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 지구 반대편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으로의 여정을 기대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달걀이 지구 반대편 미국까지 날아가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서 우수한 한국 제품이나 음식에 감동받았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해외에서 없어서 못 구하는 우리나라의 다른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